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노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잘 자는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에서 6세 아동 발달을 돕는 데 있어서 모든 활동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잠자기예요.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다음 활동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일 먼저 태어났을 때 아기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어른들의 행위는 뭐냐면 재우는 거예요. 잘 재우는 것. 깨는 건 스스로 하거든요. 근데 잠자는 것은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을 위해서 자장가도 있고 그런 거죠. 제 첫 시간으로 잠자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잠. 여러분은 잘 주무시나요? 네. 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을 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그 머리 안에 뇌가 있죠. 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팔다리를 약간 그려보면 몸이 있죠. 뇌는 몸에서부터 들어오는 정보, 그다음에 뇌에서 계획한 정보를 받고 내보내는 기능을 해요. 받고 내보내는 기능을 일상에서 늘 하고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이 내용을 듣고 계시잖아요. 듣고 있는 동안 계속 많은 정보들이 입력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조작하는 과정, 그 다음에 듣고 생각하는 과정, 이걸 통해서 뇌에서 정보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들어오고 나가는 정보를 좀 차단을 해요. 차단하고 뇌만 혼자 일을 하게끔 그렇게 가동하는 기능이 잠이에요.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건강하다 아니면 뇌가 건강하도록 만드는 가장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면 뇌가 기능을 잘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잠을 잘 자고 나면 뇌가 바깥으로 연결되는 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연결고리를 더 잘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의 반대말은 각성인데요. 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각성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또 활동의 기반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을 어릴 때 많이 잘 자는 것이고요. 많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 뇌를 탁 다쳤잖아요. 다치고 나면 뇌가 충격을 받았죠. 뇌는 회복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되는 시간 동안 외부적으로는 차단하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혼수 상태라고 부르는데 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은 뇌가 일을 많이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뇌가 따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수면재단이라는 곳에서 이런 도표를 만들었어요. 나이가 어리고 점점 많아지는 이 시기에서 제일 처음 태어난 아기들은 16시간 정도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을 할수록 잠의 양은 줄어듭니다. 영아기는 16시간에서부터 13시간 정도 잠을 자고요. 그 다음 학령 전기는 11에서 13시간 정도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게 표준 양이에요. 표준 양이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걸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킨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두면 이만큼 자더라라는 연구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학령 전기는 이 정도 자야 되는데 초등학생들은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잠을 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요. 제가 요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은 8.5에서 9.5시간을 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선 OECD의 국가에서 이 연령대 아이들만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 대만만 이렇게 툭 꺼져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잠의 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것도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 결과입니다. 성인들은 7에서 9시간. 네, 그래서 지금 0에서 6세 정도 아이들은 잠을 얼마나 자고 있는가 개인차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잠을 자는 양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잘 못 잤는데 다음날 좋은 활동을 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뇌 건강상 맞지 않습니다. 잘 자고 잘 깨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병렬적으로 나온 것이 즉흥적인 게 아니고요. 즉흥적인 게 아니고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아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그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누구랑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런 것처럼 보통은 활동을 주대로 놓고서는 그 사람, 지금 아이가 어디서 누구와 언제 그 활동을 하는가 대체로 이 4가지의
이걸 뭐랄까요? 바람개비라고 할까요? 바람개비를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보시면 아이를 양육하는 결과물, 이 내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잠을 더 잘 자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이 적절해야 되고 잠자는 공간이 일정하고 적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잠드는 사람의 감정이나 각성이 적절해야 되고 잠들기 전에 활동 자체가 적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영양 섭취가 적절해야 되고 네. 이 내용을 잠만이 아니고 식사, 대소변, 옷 입는 거 전부 다 이 그죠? 풍선이라고 할까요? 4가지 바람개비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잘 자고 잘 깨기 위한 활동으로 보면 우선 잠을 돕는 활동에는 네, 좋은 감각, 좋은 운동, 그 다음에 적절한 체온, 그리고 일정한 리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자게 되면 잘 깨니까 잘 깨우기 위한 활동을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수면을 돕는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는 것은 잠을 잘 자면 되기 때문에 잘 깨우는 것은 뭐 개인차가 좀 있겠죠. 좋은 잠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스르륵 별 어려움 없이 스르륵 잘 깨는 것이 잘 잤다라는 증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잘 깨는 것은 어떻게 수면을 해야 잘 수면을 하더라 이걸 부모님들께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잘 재우려면 낮에 활동을 잘해야 되거든요. 낮에 깨어있는 동안 아이가 낮잠을 지나치게 많이 잔다든지 아니면 멍하게 있는 시간보다는 낮에 각성을 많이 하고 나면 밤에 잠을 좀 더 잘 자거든요. 그래서 낮에 잘 깨어 있게끔 하는 것. 이건 잘 깨우는 게 아니라 깨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아까는 재우기 위한 건 좀 부드러운 감각이었고 이것은 네, 좀 더 세고 그다음에 좀 거칠고 그다음에 리드믹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각성을 향상하는 데 돕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소리도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것은 좀 각성을 안정하게 돕는 거고요. 저희가 아이들하고 놀 때 그렇게 많이 하는데 덩덩덩덩덩덩덩 이런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은 또 흥분하면서 깨거든요. 네,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그렇고요. 네, 온도도 그렇겠죠. 온도도 차가우면 깰 거고 따뜻하면 잠이 올 거고 그러겠죠. 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그냥 잘 스트레칭하거나 이런 것은 잠을 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센 강도 아니면 경쟁적인 것, 그 다음에 세게 씹는 것 이런 것들은 잠을 깨게끔 각성을 돕는 활동이 됩니다. 리듬도 불규칙적인 것 그리고 예상을 벗어나는 것들은 사람의 안정성을 조금 더 흥분하기 때문에 아이를 조금 더 각성을 깨게 할 때는 이런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아동 발달을 위한 일상 활동 중에 제일 첫 번째 잠자기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